그 사람이 제 그곳을 꾹 눌렀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생생합니다. 버스 뒷좌석에서 휴대폰을 주워준다며 제 다리를 벌리라 하더니 손가락으로 그곳을 꾹 눌렀거든요. 소리라도 낼까봐 놀랐는데 그는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앞 사람들 다 들을 거라면서요. 그런데도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휴대폰은 찾았으면서도요. 온몸이 떨리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 일이기까지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산악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회원은 20명 남짓, 대부분 저처럼 50대 중후반의 중년이었죠.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만 치니 너무 심심했는데 이웃 언니 권유로 나가게 된 겁니다. 처음엔 장비도 없어 힘들었고 민폐 같아 그만둘까 싶었지만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총무를 맡은 박민수 씨. 키가 크고 믿음직스러운 모습, 무엇보다 늘 저를 챙겨주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등산 도중 뒤처지면 가방을 들어주고 위험한 구간에선 손을 잡아주었죠. 다른 이들이 저를 초보라 무시할 때도 그는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하다 생각했는데 점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산길 버스에서 항상 뒷자리를 차지하고 제 옆자리를 비워두는 것도 이상했지요. 몇 번 반복되니 의도 같았습니다. 뒷자리라 앞사람 눈에 잘 띄지 않으니 그의 행동은 조금씩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스치더니 손을 잡아주고 졸면 어깨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20년 넘게 저를 여자로 대하지 않았는데 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머리에 붙은 나뭇잎을 떼어주거나 등을 쓸어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적게 모인 날이 있었습니다. 겨우 12명이 참석했고 작은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뒷자리에는 민수 씨와 저 둘뿐이었죠. 산행도 덥고 힘들어 옷이 땀에 젖자 그는 갈아입으라며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옷을 꺼내다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가 대신 주워준다며 몸을 숙였을 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의 손길이 발목에서 무릎, 허벅지로 올라오고 결국 그곳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심장이 뛰었고 거부하지 못한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건네며 태연한 척했지만 제 몸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지도 못한 채 앉아있는데 그는 다음 주에도 나오냐고 물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머릿속에 민수 씨 손길만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 손길은 밋밋했지만 민수 씨의 터치는 제 몸의 불씨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를 만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기대됐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오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옷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평소엔 편한 등산복만 입었는데 그날은 몸에 맞는 레깅스와 살짝 파인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저도 왜 그런 옷을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준비된 것 같았어요. 집결지에 도착하니 민수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제 일을 알고 있다는 듯 의미심장했습니다. 버스에 오를 때 그는 제 허리를 살짝 받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역시 뒷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제 옆자리를 두드리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그는 더 가까이 앉았고 말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그는 물을 건네주며 일부러 제 손에 닿았고 험한 길에선 오래도록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마조마했지만 한편으론 짜릿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용한 전망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고 나무 사이로 탁 트인 경치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앉아 저는 경치가 아니라 민수 씨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만지며 바람에 흐트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야해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가 속삭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저 생각만 했다고. 그 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턱을 들어 올리고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조심스럽게 천천히 즐기고 싶다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하산길에도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이번에는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다른 몇 명은 먼저 귀가해 버스가 한산했거든요. 민수 씨는 처음부터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허벅지가 닿을 정도로 가까웠고 그 열기에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난주 일 기억하냐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해보고 싶다고. 제가 원한다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점점 천천히 더 깊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능숙하고 더 대담하게. 저는 떨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소리, 앞자리의 웃음소리, 모든 게 멀어지고 오직 그의 손길만이 제 세상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수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자꾸 그의 눈빛과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산악회 단체방에 민수 씨가 올린 공지를 보는 순간조차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안내 메시지일 뿐인데 저를 떠올리며 쓴 건 아닐까. 쓸데없는 상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밤은 아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민수 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토요일 아침 옷을 고르며 또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번엔 더 대담하게 몸에 붙는 레깅스와 밝은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를 때 그는 제 허리를 받쳐주었고 그 순간 저는 지난주에 감촉이 되살아나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역시나 뒷자리, 역시나 나란히 앉은 자리. 그는 이번엔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아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난주 일을 잊을 수 없었다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오래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그의 손은 무릎에서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온몸이 떨리고 숨조차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앞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민수 씨 손길이 제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 조용히 하라고. 그 말이 오히려 더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몸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토요일 산행은 평소보다 특별했습니다. 민수 씨가 단체방에 오늘은 쉼터가 있는 코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거든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부터 제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그는 제 옆에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저희 둘만의 공기처럼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그는 일부러 제 속도를 맞췄습니다. 뒤처질 때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고 가파른 길에서는 제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평범한 배려 같았지만 저는 떨리고 또 떨렸습니다. 점심 무렵 민수 씨가 제게 다가와 잠깐 다른 곳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를 따라간 곳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둘러싸여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둘만 있게 됐다고. 그 목소리에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처럼.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과 손길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정수리가 뜨거워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다고 천천히 즐기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전기로 감싸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정자에서의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숨결이 닿는 순간마다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스치고 멀리 새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둘만의 세상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감각이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시선이 닿았을 때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습니다. 옷을 다시 추스르며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달라졌다고. 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회가 될까 두려웠지만 마음은 정직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와 나눈 순간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엔 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그 말은 곧 약속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을 때 저는 예전과 달라진 제 자신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말투와 손길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대신 머릿속에는 민수 씨의 웃음, 민수 씨의 손길, 민수 씨의 목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자에서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의 손길, 숨결, 그리고 속삭임, 그 모든 것이 아직 제 몸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더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다른 삶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 길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민수 씨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혼잣말이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대화할 때조차 저는 민수 씨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왜 요즘 말을 잘 안 하냐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대충 웃어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산행 당일 민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이번에도 그는 당연하다는 듯 제 옆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앉자마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그는 평소처럼 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엔 더 이상 숨김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제 귀에 짧은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저를 슬쩍 불렀습니다. 잠깐만 같이 가시죠. 사람들 없는 쪽으로요. 그를 따라간 곳은 숲속의 작은 오솔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숲속 오솔길 끝 작은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린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는 제 어깨를 감싸며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전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서로의 시선이 엉켜 말없이 웃었습니다. 짧지만 긴 하루, 산행이 끝나고 모두와 다시 합류했을 때도 우리 둘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을 때 저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와의 시간은 저를 바꿔놓았고 제 삶에 새로운 갈림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민수 씨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다음 주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